그 감칙 7조 내보세요. 감칙 7조. 우리 교재 페이지는 그 496페이지. 이게 감칙 7조 내용이에요. 감칙이 뭐예요? 감정평가는 규칙을 줄여서 그냥 제가 감칙이라 쓸게요. 감칙 7조. 그 7조에 그 1항을 보세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있나요? 이는 감정평가하는 법이죠. 평가는 이거죠. 1항이 뭐예요? 개별로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야 한다. 있나요? 이게 우리가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 이게 옛날에 이게 개별 평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왜 그래요? 로 하여야 한다잖아요. 로 한다만 원칙. 그래서 항상 1항만 원칙으로 보면 돼요. 뭐만? 1항만 원칙으로 보면 돼요. 그 2항부터는 전부 다 뭐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외.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개별 평가, 지금은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은 결국 한 개 한 개 물건마다 평가해줘야 한 개 한 개 물건마다 뭐요? 계산서를 산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죠. 맞나요? 그 말이죠. 근데 이 항을 보니까 둘 이상의 물건이에요. 뭐요? 둘 이상의 물건이에요. 물건이 어떨 때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뭐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상호 뭐요? 불가분의 관계 있을 경우는 뭘 할 수 있다요? 일괄하여 뭐요? 감평가 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게 뭐요? 일괄평가라는 거죠. 무슨 평가요? 일괄평가. 이게 2항이 있나요? 그 법대로 하세요. 그 법대로. 그죠?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법에 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는 일체로 이거는 거래요. 거래. 뭐요? 거래. 그럼 거래란 말 자체는요. 보유과세요? 유통과세요? 거래가 유통과세지. 보유는 가지고 있는 거고 유통은 소유권 이전이고. 맞나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런 거죠. 소유권 이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단독주택을 거래를 해요. 그때는 그냥 일괄평가를 하면 돼요. 뭐요? 중개사가 중개하는 그거는 보유과세가 아니잖아요. 그 중개 목적이잖아요. 그 중개할 때는 그냥 중개 실무에서는 그냥 뭐요? 일괄평가하면 돼요. 감정평가사가 계산서 매길 때 따로따로 한다는 이 말이지. 땅과 건물은 각각입니다. 근데 중개사는 땅과 건물이 함께 넘어갈 때 그냥 함께 하면 돼요. 중개 목적이니까. 맞나요? 거래 목적이니까. 또 경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경공매도 뭡니까? 법원에서 저당권자를 뭡니까? 위해서 경공을 통해서 팔아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것도 거래 목적이죠. 그것도 같이 하면 돼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상호도 불가분이 있어요. 이게 제일 강한 게 이게요. 공동주택이에요. 뭐요? 이게 뭐요? 건물 플러스 뭐요? 대지 사용권이잖아요. 뭐요? 이 건물과 대지 사용권 이거는 일체로 된 거예요. 일체 뭐요? 이건 일체예요. 그 줄에 제일 큰 게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뭐요?
뭐예요? 공동주택. 일명 보통 집합 건물 이런 거 맞나요? 이런 것들은 다 건물 부분과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 사용권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함께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뭐 있다고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뭐요?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뭐 한다고요?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이게 구분평가라는 거죠. 뭐요? 이거는요, 가치를 달리 나와야 돼요. 뭐요? 가치를 달리 나왔을 때, 요 부분과의 해당되면 안 돼요. 이때는 구분하여 나와야 돼요. 되나요? 구분평가. 요거 이게 구분평가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뭐야 물건은 원래 일체로 평가해야 돼요. 각각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물건의 성격이나 또 감정평가 조건상 뭔다고요?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뭐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뭔다고요? 어떤 것? 합리적인 이유나 또는 만다고요?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어서 가능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만다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감평가할 수 있다. 있나요? 그래서 이건 뭐 한다고요? 일부분이 나와야 돼요. 뭐요? 일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일부분에 대한데 뭐 있다고요? 특수한 목적이나 함정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있는 경우는 뭐요? 그 부분에 대하여 감평가 할 수 있다. 여기 뭐다? 요 부분. 그래서 항상 일부분이 나와야 돼요. 뭐요? 나와야 돼요. 그 시험 칠 때 요거 두 개는 조금 구분해 두셔야 돼요. 요 두 개를 좀 구분해 두셔야 돼요. 두 개. 예를 들어 제가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한 필지예요. 뭐요? 한 필지예요. 한 필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1000제곱미터예요. 뭐요? 한 필지예요. 그럼 한 필지 같으면은 이거는요. 하나를 평가해야 되죠. 한 필지니까 한 개 소유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요? 600제곱미터는 상업지로 이용되고 있고 뭐요? 400제곱미터는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재산세 할 때 몇 개 있대요? 재산세 할 때 크기가 뭐 있대요?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고 뭐 한 거요?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고 또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고 맞나요? 주택은 뭐요? 토지와 건물 함께 하잖아요. 비주택은 또 건물과 토지를 분리시켜야 돼요. 맞나요? 그런 다음에 또 비주택 같은 경우는 또 뭐 있던가요? 또 세 개 구분되죠.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맞나요? 또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상업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거는요 별도합산이에요. 공업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주로 뭐요? 분리과세고. 그 외에는 보통 종합합산이 있어.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갑니까? 이게 달라요 세금 매기는 그 자체가 재산세에서. 그래서 이는 따로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다를 뿐더러 맞나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거는요 제곱미터당 뭐요?
60만 원 이렇게 분리시켜줘야 돼요. 뭐요? 구분해서. 이게 바로 구분평가라는 거예요. 뭐요? 다 뭐가 있대? 이렇게 가치가 다를 때. 뭐가 다를 때요? 가치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식으로 뭔다고요? 가치를 달리 안 있는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야 뭐요? 세무공무원이 또 여기에 맞게끔 계산서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큰 지식이에요. 아, 당연한 거지. 지식이 썩어 빠졌다. 맞나요? 아, 간접평가사가 계산서 산정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으면 적당히 해줘야 돼. 확실히 해줘야 돼.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죠? 그 뜻이에요. 이래쯤 이제 나중에 세무공무원이 맞춰가지고 뭐요? 계산서를 부과한 다음 각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보통징수.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분평가라는 거죠. 뜻 아시겠죠? 같이 따른 부분이 있잖아요. 각각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뭐요? 사망이에요. 뭐요? 구분평가. 구분하여. 됐나요? 다음 네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또 앞에서 말했다시피요. 원래 지금 치면 이게 샘플이에요. 평가서 내면 주로 이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이 케이스를 준다 보면 돼요. 되나요? 이게 또 똑같이 이게요. 1000제곱미터예요. 얼마요? 제곱미터에 이게 또 한 필지예요. 준대요. 딱 요만큼. 딱 요만큼. 뭐요?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여기에요. 도로에 편입이 돼요. 뭐요? 그래서 이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보상, 평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수용 이거는요. 보상 평가를 해줘야만이 뭔다고요? 수용 업무가 개시돼요. 돈을 주지 아니하면 수용을 개시할 수가 없어요. 되나요? 보상을 주고 난 뒤에 수용 업무가 개시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요 자체가 만약에 200제곱미터면은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제곱미터만 하면 됩니까? 200제곱미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 일부잖아요. 일부분. 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분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분평가 놓으려면은 일부나 일부분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시험 무조건 일부분이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전에 이게 일부라 했거든.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3전에 일부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자 놓으면 부분, 일부분, 부분평가. 요 경우는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용 있잖아요. 또 평가를 한 이유가 있죠. 보상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게 부분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칠 때 혹시 가치를 달리하면은 구분평가, 가치 구분. 일부분자가 나와야 부분평가. 되나요? 그 말이에요. 구분되죠? 그 말이에요.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위에 그 496에 보면 저 위에 독립평가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거는 가입해 쳐버려요. 독립평가, 우리나라에 없는 말입니다. 일본식 평가입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독립평가 나중에 모여서 나와도 그건 쓸데없는 거다. 되나요? 뭐 모르고 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4가지만 구분한다. 몇 가지로? 4가지. 개별, 일괄, 구분, 부분 4가지로 구분된다. 이거는 감칙 제7조에 있다. 어디 있다고요? 7조에 있다. 독립평가는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다. 볼 필요가 없다. 그럼 봐보세요. 이제 6번 뭐요? 6번 프린트. 6번. 그거 써놨죠, 위에? 감칙 제7조에 있다고, 안 그래요? 다 써놨잖아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거래에다가 줄 것고, 대상 물건 상호 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맞나요?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 개별만 하여야 한다고. 일괄, 구분, 부분은 무조건 할 수 있다. 틀렸죠? 일괄 평가는 원칙이 아니라니까 그런다. 원칙만 하여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고요. 개별로 하여야 한다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일괄이든 구분이든 부분은 다 할 수 있다. 그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뭐 와는 뭐 와라. 딱 법대로 하라니까. 뭐대로 하라고? 그래서 1학기만 항상 원칙만 1학만 항상 원칙만 한 개입니다. 하야 한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7.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자가 나왔어요. 뒤에 부분자에 유혹되면 안 돼요. 부분은 그 부분에 유혹되면 안 돼요. 여기는 뭐요? 구분하여 나와야 돼요. 답은 기억이 되겠죠. 혹시 일부분자가 나와야 뭐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평가입니다. 또 시험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가 좀 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또 마태에 간다 그거. 시험처럼 우리 시험은요. 부분평가 이거 안 줘. 이제 그 법도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혹시 가치를 뭐요? 달리하는 부분은 오더라도 그거는요. 부분은 안 되고 구분하여 나와야 돼. 구분하여 감백할 수 있다. 이해갑니까? 혹시 일부분자가 나와야 뭐요? 그 부분에 대하여 나와야 되고. 콜? 자, 되고요. 그러면 한번 그 옛날 문제 한번 봐봐요. 옛날 문제 19회 때 거. 1보면 돼요. 21회 이후로 뭐요? 21회 이후로 그냥 한국 감전했다 보면 돼요. 그 앞에 그냥 부다 박살들 낸 거예요. 뭐 누가요? 그래서 이게 3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법대로 봐줘야 돼. 이건 지금 안 바뀐 내용이에요. 지금 19회 거니까. 언제요? 3전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개정이. 자, 497페이지. 몇 페이지요? 틀린 것은 19회네, 그죠? 이건 개정 전 문제입니다. 조건평가란 뭐요? 뭐 새로운 상황을 상정하기 좋은데, 맞나요? 좋은데 지금 뭐를 바뀌었다고요? 감정평가 조건으로. 뭐를 바뀌었다고요? 감정평가 조건. 다 이것도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하나가 뭐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 개 더가 뭐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맞나요? 사회통념. 그죠? 그 세 가지 중 한 개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 됐고. 일단, 소급은 뭐요? 기울시점 어디로 간다? 과거로. 기울시점 과거로 가면 뭐다? 소급 감정평가. 또 줄여서 소급평가. 기울시점이 어디로 가면은? 미래로 가면 기한부 평가. 맞나요? 특수한 조건을 또 새로운 사실을 진전하면 이거는 뭐다? 그거는요, 조건평가. 일괄평가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불가분가 놓으면 이거는 일괄. 그죠? 법정평가는 주로 법규에 정한대로 법률 규정. 여기 주로 필수 내용 평가가 주로 다 법정평가로 보면 돼요. 과세, 과세.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경공매, 수용을 위한 보상평가. 요 세 가지가 주로 뭐다? 필수평가이면서 법정평가를 보면 돼요. 되나요? 그 다음에 구분평가는 쭉 놓는데 일부 나왔죠? 이 옛날 거라 지금은 일부로 바뀌었어요. 되나요? 그래서 일부 놓으면 그냥 1 나와야 됩니다. 일부 놓으면 부분평가. 다음 몇 번? 5번 틀적에는 부분평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 법대로 보면 돼요. 되나요? 가치를 달리하는 놈의 그는 구분평가지. 구분하여 나와야지. 이를 구분하여 나와야 되지. 그죠? 일부분자 나와야 뭐요? 일부분자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하여. 가치를 달리는 부분이 나오면은 뭐요? 이를 구분하여 나와야 되고. 맞나요? 넘어가고. 좀 정리 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책에 뭐 써놨습니까? 개별만 하여야 한다고. 17조, 7조에 일괄 또는 부분자 놓으면 뭐요? 뒤에 할 수 있다. 맞나요? 그 항상 원칙은 한 개만, 1항만 하여야 한다. 나머지 다 할 수 있다. 자, 넘어가면 그 498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이거는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뭐요? 이론. 이거는 아직까지,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이건 그냥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뭐요? 감정평가 관습으로 실무상 인정되고 있다 보면 돼요.
자, 나중에 여기에 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이걸 또 뭡니까? 규칙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예전에 현황과 조건부가 이론이었어요. 이거 3전에 규칙으로 포함시켜버린 게 그게 뭐예요? 6조라는 거예요. 몇 조요? 현황, 기준, 그 다음에 그죠? 그거. 이해가나요? 이 말이에요. 그 498회 여러분 이거만 좀 체크해 두세요. 이는 감정평가의 가치, 가격 이론이에요. 뭐 가치 쓰면 좋아요. 가치든 가격이든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론은 규칙이 아니다. 감칙은 아닙니다. 이건 뭐가 아니다? 일단 이거는 감칙이 일단 이건 아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 우리가 이 가치란 말을 쓰고 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굳이 좀 구분해 주자면 이런 주로 이거는요 평가 실무에 쓰는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쓰는 말이고 이건 주로 이거는 가격은요 중개 실무에 쓰는 말이에요. 어디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요 감정평가사를 가치 산정의 전문가라면 공인중개사를 가격 산정의 전문가를 하는 거예요. 별 차이는 없어요. 되나요? 차이는 없어요. 우리는 중개사하고 친해요? 평가사하고 친해요? 그 평가사하고는 친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혼자서 와서 살짝 하고 가버려요. 뭔다고요? 그 사람들 나한테 안 와. 내가 그 이미지평가 아니면은 혼자서 살짝 왔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날 일도 없어. 요즘은 경공매 같은 경우도 집에 못 들어옵니다. 뭔다고요? 경공매도 요즘 그 집에 안 들어와요. 밖에서 보고 가버립니다. 되나요? 그럼 싸우거든요. 그 할머니들 소금불 날란다고 들어오지만 재수 나쁘다고. 맞나요?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평가서 집에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살짝 보고 가버립니다. 되나요? 가버립니다. 근데 중개사하고는 어떻습니까? 중개사를 살짝 보고 가버립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중개사하고 잘 통하지 맨날 쓰는 게 가격이지. 맞나고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사들이 말하는 요 가치가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요, 요 부동산은요, 내구재여서 내구재란 게 뭐예요? 수명이 길다 이 말이에요. 수명이 길어서 이걸 사고 나면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뭡니까? 뭐요? 내가 편익을 얻을 수 있어요. 편익. 맞나요? 편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뭐요? 장래 뭐요? 기대 뭐란다고요? 편익 또는 효용 이런 걸 얻는단 말이에요. 뭐요? 얻는단 말이에요. 또 이거 같은 말로 권리이익 쓰기도 해요. 뭐요? 권리이익 쓰기도 해요. 이익. 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맞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상 뭐예요? 이걸 말해요. 소유권상 권리이익을 말해요. 내가 소유권상 권리이익을 얻어버려서 주거요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또 내가 만족하잖아요. 이걸 현재 가치로 뭐요? 현재 가치로 이걸요 환원한 값이에요. 뭐요? 환원한 값이다 말이에요. 이게 참 이 환원이 많이 쓰는데요. 제가 요 미래에 얻을 요 이익은 제가 말해서 이거는요 원리금 성질이에요. 뭐요? 했어 안 했어요? 원리금인데 이걸 현재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버리면 이거는요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금이잖아요. 그래서 원금으로 환산한다 이 말이에요. 장래의 가치는 미래에 들어올 뭐요? 돈이어서 편익이어서 이를 만다고요? 원리금의 개념인데 이거 원금으로 환산하는 데서 환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는 자꾸 환원 이유를 하는 이유가 원금으로 환산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환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요 가격은요, 과거에 뭐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값이에요. 뭐요? 거래된 값이에요. 거래된 값이에요. 과거에. 그럼 이거는 결국 뭔다고요? 매수자가 볼 때는 지불한 값이고 매도자가 볼 때는 받은 값이겠지. 맞나요? 주고 받은 값. 이게 번졌으니까 보면 돼. 이건 이론이니까. 뭐니까? 이론은 규칙이 아니니까 주고 받은 값.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익이라는 자체가 효율 자체가 이게 우리말로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우리 바꾸면 이게 뭐예요? 만족. 사용사가 만족을 말해요. 뭘 만다고요? 편익이나 효용은요, 이는요, 사용상, 만족도를 말해요. 만족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거용이라면은 주거 생활에 얼마만큼 쾌적한가? 내가 상업용이라면은 얼마만큼 이 부서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까? 수익성이 얼마나 될까? 이 공장이라면 생산성 맞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주거용 같은 경우는 쾌적하다 이런 것은요, 꼭 금전으로만 따질 게 아니잖아요. 만족이니까 주로 비금리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결국 이는요, 평가사의 뭐요? 생각이 맞으라겠죠. 생각 맞나요? 생각. 야, 이게 주거용은 얼마나 쾌적할까?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사 혼자라는 거예요?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혼자죠.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뭐요? 혼자. 맞나요? 혼자 사는 거는 주관적이지. 생각이니까. 생각이요. 구체로 팍 드나요? 뭐요? 좀 머리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은요,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참 가슴 아프죠. 맞나요? 저희가 내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참 가슴 아프지. 뭐라고요? 그죠? 짝사랑 해봤죠?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게 참 가슴 아프죠?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편지를 쓰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받아와야 돼. 뭘 받는다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뭡니까? 이런 편지가 있는 거야. 뭔다고요? 이 거래 계약서가 있잖아요. 뭐요? 맞나요? 요즘 날짜 거래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둘 이상에 의한 구체적 사례 뭐요? 이런 그대로 그냥 거래 계약서가 있어요. 그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혼자가 아니고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가 흥정을 하고 맞나요? 또 거기서 중개사가 뭡니까? 자문등을 통해서 중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와 매도자도 알아봅니다. 그죠? 가격이 얼마쯤 가는가? 또 중개사도 조절해주고 선에서 그죠? 이거는 혼자예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된단 말이에요. 말만 우리가 매수 매도 중개사를 하지만 요즘은 실제로 매수 매도자도요, 다른 사무실 보면 다 알아봐요. 맞다고요? 중개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즘 누가 중개사 혼자 딱 가고 물어서 있어요? 사기당할 일이나 그래갖고. 중개 사무실도 원래 매수 매도자는요, 혼자 안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기 다 알아본단 말이야. 안 그래요? 이거는요, 좀 객관적이라는 거죠. 뭐요? 객관적이고, 이는 구체적 사례예요. 뭐요? 둘 이상의 객관적. 거래 계약서, 중개 계약서. 맞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요, 둘 이상에 의해, 좀 다수인에 의해 의견의 일치를 본 걸 우리는 객관적이라 불러요. 뭔다고요? 둘 이상 또는 다수인에 의해서 의견의 일치를 본 상황을 뭐한다고요? 객관적이라 불러요. 뭐한다고요? 객관적. 혼자는 주관적. 둘 이상의 의견의 일치는 객관적. 되나요? 그 말이에요. 사례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미래 값이에요? 현재 가치잖아요. 현재 가치. 이거는 현재 값이에요. 무슨 값? 현재 값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과거에 몇몇 되어 값입니까? 이건 무슨 값? 과거 값이라는 거예요. 무슨 값? 과거에 발전 값이니까. 그럼 이거는요, 만약에 일정 시점에 똑같은 동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같은 부동산을 해도 요거는 평가사에 따라 뭐요? 따라 평가 목적에 따라 둘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둘 이상이 존재 가능해요. 이거 말은 뭐예요? 다양하게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하게요? 다양하게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요 하나만 존재해요. 뭐만요? 요 날짜에 몇 메가는 이거 하나겠지. 요 날짜에 요 부동산에 몇 메가는 하나겠지. 맞나요? 그 말이죠.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요 땅을 감정평 회사가 요러한 기준으로 요부터 줄 편익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매긴다 해보세요. 그럼 갑평가사가 매긴 값과 얼평가사가 매긴 값은 똑같다 보장할 수 없어요. 맞나요? 왜? 편익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사가 달라져도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감정평가는요, 앞에 제가 과세, 당의 재산세 산정을 위한 시가 표준이 그게 원칙이라는 거지. 맞나요? 그 외에도 경공무를 위한 평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상을 위한 평가, 맞나요? 또 은행의 담보를 위한 평가, 그렇겠죠? 또 우리 보험의 평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평가 목적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로 쓸 때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은 좀 요걸 봐두셔야 돼요. 뭐요? 요걸 좀 봐두셔야 돼요. 가치는 현재 값이고, 가치는 뭐요? 동일 시점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러 개가 뭐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맞나요? 이걸 봐두셔야 돼요. 왜 우리는 요걸 위주로 봐야 되겠어요? 요걸 위주로 봐야 되겠어요? 응?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가 감정평가 파트다. 무슨 파트라고? 요거 출제 감정가서 한다. 요거 한국 감정에 의뢰한다 이거. 그럼 그 애들이 요거 해주겠어? 요거 하겠어? 요거 하지. 보험 몰랐어.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볼 때는 그 기준을 보라고. 아니 감정평가서 내면 저거 내겠냐고. 요거 내지. 답으로 그래도. 그죠? 그래서 두 개는 봐야 됩니다.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가치는 또 뭡니까? 같은 시표도 여러 개 놓을 수 있다. 맞나요?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나오기보다는 요거는 우리가 넘어갔지만은 3월달 한번 쭉 가겠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론이 있었어요. 어디요? 부동산 시장론이 있었어요. 시장. 그 제가 3월달 가기도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시장은 수요 공급 가격이 되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가 다 논단 말이에요. 이 가치 가격이니까 안 그래요? 시장론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우리 답을 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건 좀 봐야 되는 건데 시장론에서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론. 육간평가 편이 아니고 장론에서. 요즘은 당구선입니다. 이거 장론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가 주거지역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주거지역에서의 효용 기준은, 효용은 쾌적성 따져요. 뭘 딴다고요? 쾌적성. 얼마큼 쾌적한가. 요거 딴단 말이에요. 여기 바로 뭐요? 가치 기준이에요. 그럼 요 주거지역에 만약에 공원이 신설 해보세요. 신설. 뭐요? 된다고 해보세요. 되면 당연하게 쾌적성이 좋아지겠죠. 나무도 심고 하면 안 그래요?
하면 계속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가치잖아요. 높아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당연하게 요 지역이 뭐요? 살기 좋아지니까 들어오면 주택 수요가 늘겠죠? 수요가 늘겠죠? 수요와 가격은 동수입니까? 반공입니까? 동수죠. 그 당연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지. 맞나요? 그죠? 상승하겠지.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요 두 관계는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라고요? 일반적으로 비례관계라는 거죠.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죠? 주거지어 살기 좋은 곳이 주택 수요 많고 가격이 높아지지 않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일반적으로 뭐야?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이 신설했다. 이 계획이 났단 말이에요. 계획. 그럼 공원이 신설했다 계획이 나왔으면 이는 뭡니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이게 개발이 완공된 거예요? 완공 전이에요? 단기는 완공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부동산에 단계 볼 때 뭐요? 가치는 뭐요? 가치는 제곱미터당 얼마나 났다고요? 100만 나왔으면 얼마요? 이 가치는 장래 편익을 본단 말이에요. 맞나요? 전문가 봤을 때 장래 편익을 봤을 때는 만다고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근데 가격은 이게 제곱미터당 1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까지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말한다고요? 이 말을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단기를 뭐가 생긴다고요? 가격 왜곡. 뭐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요 가격은요. 동수니까 수요자만 끌어당기면 가격 올라가요. 뭐요? 수요자만 끌어당기면 가격 올라간다니까요. 큰 손들이 기들어와가지고 뭔다고요? 들어오지도 않을 거. 야 이게 공이 들어오는데 옆으로 뭡니까? 여성 문화회관이 생기고 또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생기고 뭔다고요? 그럼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 다 옆에 다 몰리들어겠네 집 사러. 도서관 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지 않을 것도 뭡니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이거는요 완공 전이니까. 맞나요? 그죠? 그래서 수요만 끌어당기면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장기가 돼버려요. 맞나고요? 돼버리면요. 딱 장기는 뭐예요? 완공 후죠. 완공 후죠. 그럼 딱 장기는요. 완공된 만큼만 가격이 노는 거예요. 맞나요? 여성 문화회관 개뿔 안 들어서 빠지고 맞나요? 도서가 빠지면 빠지고 맞나요? 딱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다고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 돼버린 거예요. 뭐요? 그래서 장기에는 뭐야? 가치와 같도록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뭐한다고요? 같도록. 이때 우리가 들어간 이런 가격 차이를 우리가 거품 가격이라 불러요. 뭐요? 이건 투기가 많이 개시된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완공이 딱 되고 나면서 꾼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그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100만 원으로. 맞나요? 그래서 항상 개발되는 지역들은요.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들은요. 아직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뭔다고요? 가격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되나요? 우리가 저런 걸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첫차의 기쁨, 막차의 슬픔이라 불러요. 뭐요? 첫차 탄 사람은 싸게 사가지고 저금에 180 팔았겠지. 안 그래요? 그럼 180에 산 사람 나중에 되면요. 떨어지니까 100만 되잖아요. 얼마나 슬퍼. 그래서 항상 뭐요? 투기는 초기 하는 거야. 언제요? 다음 또 막차에 슬픔이 될 수 있다고. 또 근데 저기 또 누가 온다고요? 정부도 온다.
요새는 억울해 죽겠는데 떨어져갖고 너 두 개씩 하고 온다. 막상 이상 도망가 버렸는데 맞나요? 그 우리 우리나라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한다고요? 울거리 사람한테 와서 정보 또 치대요. 너 두 개 했다고 짜인단 말이에요. 두 개는 개뿔. 감시 빠져 기분 나쁘 죽겠는데 안 그래요?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모르지. 양산도 좀 있으면 저런 사람이 생길지 모르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야 좀 조심해야 된다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단기에는 뭐야 가격 왜곡이 발생할 높지만 장기 완공되고 나면 그 같이 어울리도록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가 같도록 조정됩니다. 되나요? 요거는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쪽 놓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 가치는 뭐에 써놨습니까? 가치는 498회 유무형의 장래이익 또는 효용 편익 이런 것을 뭔다고요?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다. 되나요? 그게 그 498 제일 위에 있는 거고. 그때 뭐 장래 이익은요,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뭡니까? 소유권 따는 이익을 본대. 소유권 상이익. 뭐요? 소유권 상이익. 사용권이든 수익권이든 처분권이든 되나요? 소유권에 따른 편익. 현재 가치. 쭉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써놓은 게 이제 뭐요? 가치에 정의해가지고, 그 제일 밑에 가치란 뭐 써놨습니까? 장래 기대되는 편익 또는 효용 또는 권리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있나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499에 가치와 가격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뭘 보시면 된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1, 2, 3항 조금 읽어보시고 그 4항에 화폐가치 이거는 가입을 쳐버리고 뭐요? 화폐가치 이거는 가입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치와 가격 구분 있나요? 또 써놨죠? 또 이거 써놓잖아. 이게 가치가 뭐요? 대상 물건부터 기다리는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라면 가격은 과거에 실제로 매매된 값을 말한다. 이 써놓은 거죠. 또 한자 또 써놓은 거예요. 넘기고. 뭐 가치와 가격의 오차 똑같고 그 다음에 사망에 가격은 뭐다? 과거값. 그 다음에 가치는 현재값. 있나요? 그래서 밑에 니은이 뭐 써놨습니까? 가격의 전문가가 공인중개사라면은 가치 산정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이다. 있나요? 여기서는 그런 차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낸다면 내겠지. 시험 내겠지. 근데 감정을 낼 때는 이런 거 안 내지. 자기 다 전문가라고 우기지. 그것들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다원적. 가격은 한 개만 존재하지만 가치는 평가사에 따라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맞나요? 보면 되고요. 그래서 참고만 줄 거나요? 뭐 심학습위원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주말 끊어봐야 한 게. 사용가치 놉니까? 사용가치 놉니까? 쭉 넘어가고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사용의 동그라미 뭐요? 사용의 동그라미만 하면 되고 내려가서 투자가치 있습니까? 투자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투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험가치 있습니까?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 보험의 동그라미. 4번에 과세가치 있죠? 재산세나 소득세. 재산 소득세가 뭐요? 세금이죠. 조세 부과를 줄여서 과세를 하잖아요. 조세 부과, 과세가치. 공익가치 쭉 나왔죠? 공익가치 쭉 가면서 뭐 있습니까? 공공목적, 뭐요? 공익성이잖아요. 공원 이런 것들. 공공목적 놓으면은 공익가치. 장부가치 넣죠? 둘째 줄에 장부상의 잔존가치 있나요? 장부. 이리 보면 돼요. 어려울 거 아니고 그냥 보면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는 많이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왜 이렇게 알고 이러나 그때 그 말만 쓰면 돼요. 시험에 투자가치가 나와 있는데 투자가치라고 물어봤는데
투자자는 안 보이고 뭐 사용료만 틀린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 확인학선 봐봐요. 똑같은 건데.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맞나요? 가격은 뭐요? 객관적, 구체적. 두 번째,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뭐요? 장기적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장기적으로는 바뀌었네, 그죠?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어 가격 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기적으로는 완공된 이유니까 가치와 일치하도록 가격이 정되고 맞나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19의 문제에서 그렇고 20의 이유는 안 놉니다. 이 놓으면 어디 놓는다기는요. 저 앞에 부산 시장편에 나와요. 시장편에. 되나요? 시장편에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시장편에 놓으니까 해본 거고. 이런 건 나중에 저 예전에 부다 박사관에서 그런 거예요. 간편견이 안 좋아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 부다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가격은 한 개만 존재한다. 그죠? 가치는 일단 뭐야 됩니까? 장래 기대되는 유무행의 편익을 이 말은 뭐예요? 현재 가치로 환산 값. 그죠? 이 말이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프린터물. 자, 그 위에 체크해놨죠? 주로 무슨 위에 본다? 가치 위주로. 가치는 현재값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죠? 자, 8번. 부자 가치는 무슨 값이고? 현재 가치잖아.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값이고. 이는 평가사, 평가 목적에 따라서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맞나요? 다음. 그 19, 8번 좀 봐놓으시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와 가격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맞나요? 관계이고. 그러면은 괴리되어 가격 왜곡은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주로 옆에다가 부동산 시장편에 단기적으로 왜곡. 장기는 같도록 일치된다. 그 가치만큼, 편익만큼. 이 말이고. 한 개 더 10번에 하나의 부동산에는 각각의 권리익마다, 권리익이 뭐다? 소유권상 이익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옆에다가 구분 소유권. 뭐요? 구분 소유권. 보통 우리가 한 동의 건물은 한 개의 가격만 발생하는 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뭐요? 한 동의 건물이니까. 맞나요? 그런데 요즘 우리 공동주택처럼 뭐요? 한 동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놓을 때는 뭐요? 각 권리 이익마다 각각 이익이 놓을 수 있다. 맞나요? 그 말이죠. 구분 소유권.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자, 넘어가면 그 502페이지에 시장 가치 있나요? 시장 가치. 여기 이제 우리 뭐요? 옆에 내놓고 5조. 몇 조요? 5조. 5조. 내놨어요? 5조. 5조. 조금 쉬었다가.